가까운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당연한 일처럼 보입니다. 가족, 친구, 연인, 동료. 우리는 그들과 함께하며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신뢰가 깊은 실망과 배신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때때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을까요? 그리고 신뢰에도 거리감이 필요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사람을 쉽게 믿으면 안 되는 이유와 건강한 신뢰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쉽게 사람을 믿는 편인가요? 혹은 상대가 보이는 친절을 진심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었던 적이 있나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사람을 믿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사회는 신뢰로 유지된다고 배우고 가족, 친구, 연인 등 가까운 관계에서는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신뢰가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오히려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뢰를 통해 상처받는다. 믿음이 크면 클수록 실망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비밀을 털어놓았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졌을 때, 가족이라고 믿었지만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을 때, 연인을 전적으로 신뢰했지만 결국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이 영상에서는 신뢰에도 거리감이 필요한 이유를 철학적, 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해보고 건강한 신뢰를 쌓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상은 신뢰를 바탕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모든 신뢰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어떤 신뢰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어떤 신뢰는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사람을 쉽게 믿으면 안 될까요? 신뢰는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단 한순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믿었던 사람이 거짓말을 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기대했던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사람을 예전처럼 대하기 어려워집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신뢰란 유리와 같아서 한번 깨지면 다시 붙이더라도 금이 간다. 우리가 상대를 쉽게 믿었다가 실망하는 이유는 신뢰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신뢰를 맹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신중하게 다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상대가 늘 진실만을 말한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자신이 필요할 때만 진실을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인지 부조화 이론을 통해 사람들이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위해 거짓을 말하기도 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때로는 사실을 숨기고 때로는 과장하며 때로는 변명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며 쉽게 신뢰를 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 상처받고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뢰를 절대적인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간관계에서 신뢰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것입니다.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지 않으면 신뢰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말했습니다. 도덕적 신뢰는 상대의 자유를 존중하는 데서 출발한다. 우리는 상대를 온전히 신뢰하기보다는 상대가 실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신뢰가 커질수록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도 커진다는 점입니다. 기대가 무너지면 신뢰도 함께 무너지고 관계는 쉽게 깨질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는 상대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상대도 우리를 당연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거리감이 필요합니다. 친구 관계에서는 일정한 개인 공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각자의 삶을 존중해야 합니다. 너무 가까운 사람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그 사람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신뢰 방식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쉽게 감정적으로 얽히고 상대가 실망스러운 행동을 했을 때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가까운 친구에게 모든 비밀을 이야기했다가 배신감을 느꼈던 경험이 있나요? 가족이 나의 삶에 너무 깊이 개입해 불편했던 적이 있나요? 연인이 나를 지나치게 신뢰하면서 부담스럽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신뢰는 중요한 관계를 유지하는 기반이지만 맹목적인 신뢰는 오히려 관계를 깨트릴 수 있습니다. 적절한 거리감이 있을 때 신뢰는 더 건강하고 지속될 수 있습니다. 신뢰는 인간관계의 필수 요소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신뢰는 실망과 배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뢰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신뢰는 급하게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기간에 강한 유대감을 느끼고 쉽게 신뢰를 주게 되면 오히려 실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신뢰는 시간이 지나면서 검증되어야 하며 상대가 지속적으로 신뢰를 받을 행동을 하는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학자 공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사귈 때는 천천히 하고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을 쉽게 버리지 마라. 천천히 신뢰를 쌓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관계에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오픈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말보다는 행동을 보고 신뢰를 결정합니다. 상대방이 나의 신뢰를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관찰합니다. 신뢰는 양자택일이 아닙니다. 즉, 모든 것을 믿거나 전혀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상대에 따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에게 맡길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말했습니다. 지나친 신뢰는 때로 무책임함과 다름없다. 신뢰를 균형 있게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수준의 신뢰를 주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신뢰의 정도를 달리 설정합니다. 상대방이 보인 행동 패턴을 바탕으로 신뢰의 한계를 정합니다. 신뢰가 깊을수록 우리는 상대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건강한 신뢰를 유지하려면 상대를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립적인 개인일수록 관계에서도 더 건강한 신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강한 사람일수록 관계에서도 자유롭다. 이는 상대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라는 의미입니다. 관계에서 개인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나의 감정과 결정을 타인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신뢰하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혼자 해결합니다. 관계 속에서도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확보합니다. 신뢰는 단순히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솔직한 대화입니다. 오해와 갈등이 생겼을 때 피하거나 미루기보다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진실한 대화는 신뢰를 키우는 최고의 방법이다.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오해가 생겼을 때 바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불편한 감정이 있더라도 솔직하게 표현한다. 상대의 말도 열린 마음으로 경청한다. 신뢰는 가까운 거리에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가까워지면 신뢰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적절한 심리적 거리감이 필요합니다. 철학자 데카르트는 말했습니다. 지나친 친밀함은 오히려 신뢰를 해칠 수 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상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신뢰를 구축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일정한 거리를 두고 존중합니다. 때때로 관계를 돌아보고 필요하면 거리를 조절합니다. 여기까지 신뢰를 유지하는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쌓는 것만큼이나 유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도 한순간의 실수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피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신뢰를 망치는 대표적인 5가지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작은 거짓말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정도 거짓말쯤은 괜찮아. 상대가 알지 못하면 문제없어. 라고 생각하며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반복되면 상대는 결국 신뢰를 잃게 됩니다. 철학자 칸트는 말했습니다. 거짓말은 인간 관계를 가장 빠르게 망치는 독이다. 신뢰는 약속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한 당사자도 시간이 지나면 더욱 큰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거짓말이 신뢰를 무너뜨리는 이유는 한번 거짓말을 하면 상대는 이후에도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거짓말이 쌓이면 결국 큰 거짓말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거짓말을 하면 신뢰보다 경계를 먼저 하게 됩니다. 어떤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는 작은 거짓말을 자주 했어요. 약속 시간에 늦으면서도 금방 도착해 라고 말하고, 일을 끝내지 않았으면서도 거의 다 했어 라고 말하곤 했죠. 처음에는 그의 말을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의 말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작은 거짓말이 반복되면서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고 말았습니다. 작은 거짓말이라도 습관적으로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신뢰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직함입니다.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면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거짓말은 한순간에는 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입니다. 상대방의 신뢰를 얻고 싶다면 사소한 것이라도 정직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는 단순히 약속을 지키는 것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신뢰를 유지하려면 상대방이 나와 함께할 때 편안하다고 느껴야 합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습관이 있다면 상대는 점점 신뢰를 잃고 관계를 멀리하게 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감정적인 반응은 순간적으로는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결국 후회를 부르고 신뢰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큽니다. 감정적인 행동은 상대가 불안감을 느끼게 만들고 신뢰보다는 긴장을 하게 됩니다. 또한 감정적인 폭발이 반복되면 대화를 피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작은 갈등이 커지면서 신뢰가 무너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A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작은 일에도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약속을 조금 늦게 오면 "왜 늦었어? 너 맨날 이렇잖아" 라고 큰 소리를 내곤 했죠. 회사에서도 동료가 실수할 때마다 감정을 참지 못하고 짜증을 내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은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A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탓에 많은 인간관계를 잃게 되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즉각적인 반응을 하기보다는 한 박자 쉬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대화를 하기 전에 감정을 정리한 후 차분한 어조로 말하세요.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도록 감정보다는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존중해 주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은 신뢰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뢰를 지키고 싶다면 감정적인 반응을 조절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비밀을 공유한다는 것은 상대에게 신뢰를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 비밀이 다른 사람에게 퍼졌을 때 신뢰는 단숨에 무너집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비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결국 고립된다. 신뢰는 지켜질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쉽게 퍼질 때 유지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비밀이 유출된다면 상대는 더 이상 당신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신뢰는 돌이킬 수 없이 무너집니다. 한번 신뢰를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B라는 인물이 친구에게 연애 문제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다른 친구에게서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결국 B는 더 이상 고민을 나누지 않기로 결심했고 그 친구와의 신뢰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렇듯 누군가의 비밀을 들었다면 절대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신뢰를 유지하려면 비밀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만약 실수로라도 비밀을 말했다면 즉시 사과하고 책임을 지세요. 비밀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신뢰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타인의 비밀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 결국 상대는 우리의 행동을 보고 판단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신뢰를 쌓을 수 없습니다. 철학자 공자는 말했습니다. 행동이 없는 말은 공허하다. 이 말처럼 신뢰는 언어보다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면 상대는 불안감을 느낍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상대는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신뢰는 일관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불일치는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C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항상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는 핑계를 대며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은 그가 말뿐인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고 결국 그의 말에 신뢰를 두지 않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말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책임을 회피할 때 연인이 널 위해 무엇이든 할게 라고 말하지만 정작 사소한 배려조차 하지 않을 때 친구가 우린 항상 함께야 라고 말하지만 필요할 때는 외면할 때 상대방은 우리를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약속을 하기 전에 정말 실천할 수 있는지 먼저 생각하세요. 작은 일이라도 반드시 지키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신의 행동이 스스로 한 말과 일치하는지 점검하세요. 신뢰는 말이 아니라 반복되는 행동에서 만들어집니다.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자신이 한 말을 반드시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말만 하는 사람이 되고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더 이상 믿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신뢰는 존중과 배려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편하게 대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본적인 예의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히려 더 많은 배려와 존중이 필요합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존중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시작된다. 가까운 관계에서 예의가 무너지면 결국 신뢰도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무심한 말과 행동이 깊은 상처가 됩니다. 친밀함을 이유로 상대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신뢰가 흔들립니다. 사소한 행동이라도 반복되면 상대는 점점 신뢰를 잃게 됩니다. D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연인과 친구들에게 우리는 가족 같은 사이야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막 대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연인에게 함부로 말하고 친구들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겼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의 편한 태도를 이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관계는 하나둘씩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도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존중은 작은 말과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고마워, 미안해 같은 말이 중요합니다. 친밀함을 이유로 상대의 감정을 함부로 다루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신뢰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신경 써야 하는 것입니다. 편안한 관계일수록 예의를 잃지 않는 것이 신뢰를 지키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신뢰는 단순히 믿는다는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신뢰를 쌓고 유지하는 것은 어렵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무너지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신뢰를 깨뜨리는 행동 5가지를 듣고 나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신뢰를 소중하게 여기고 관계 속에서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신뢰를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